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병을 알고 나를 알아야 산다. 예, 자. 알아야 산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골다공증입니다. 이 나이 들수록 이 뼈가 좀 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그 여성의 경우에 60대가 되면은 골다공증이 갑자기 늘기 시작하는데 그렇다면 이 골다공증 여성 환자 중에 60대 이상이 과연 몇 %를 차지할까요? 제가 한번 문제를 내드려봅니다. 아니 정답을 알고 내시는 건 맞으시죠? 당연하죠. 50%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하, 50% 정도. 뭐 저는 한 70%? 아하, 이게 말이죠. 뼈가 비기 시작하는 이 골 감소증 포함한 60대 여성 환자가 무려 80% 이상을 차지해요. 내가 일부러 이 조사를 해갖고 왔다고. 와, 80%. 이게 정확한 거예요. 저는 예. 사실 70%도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80%면 열에 8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전체 환자로 따지면요, 여성이 90% 이상이고요. 특히 사망률 높은 고관절 골절 환자 통계를 보면요, 여성이 남성보다 2.4배가 더 많아요. 2.4배 나요. 여자가요? 예. 그러자면 누나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난 뭔가 손해 보는 느낌인데. 아하. 와, 자, 그래서요, 60대가 되면은 급증하는 골다공증에 대해서 강의를 들려주실 우리 명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골절되면 이미 늦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하용찬입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 전에 제가 선생님 이력을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예. 대한골대사학회 이사장님이셨다고 합니다. 골대사. 골대- 근데 사학회? 골대사학회가 뭔지 축구 한번- 골대 얘기하는 거예요? 뭐야? 아니요, 그런 골대사. 골대는 아니고 아, 예. 뼈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뼈의 기초, 임상, 그리고 골다공증으로 치면 치료제의 효과를 모두를 포함해서 연구하는 학회입니다. 아하, 예. 이게 저희 학회가 근골격 관련 질환을 연구하는 학회에서 우리나라에서는 1등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골절이 되면은 이미 늦습니까? 어떻습니까? 골다공증의 별명이 무엇일까요? 속빈강정. 아, 예, 좋은 말씀입니다. 뼈에 바람이 들었다? 아, 맞는 말씀입니다. 침묵의 살인자라고 합니다. 침묵의 살인자. 침묵의 살인자요? 진짜요? 골다공증은 발생하기 전까지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고관절이 골절이 되면 응급실로 실려오게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수술을 하죠. 네. 수술하고 나서 회복하는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예. 그리고 또 많은 부분들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맞아요. 골다공증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 아, 예. 그 이 사망률이 높아. 사망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 그 중에서도 여성에서 이 고관절 골절 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요. 예, 예. 네네. 연령대 1위가 네. 80대입니다. 80대요. 80세 이상의 여성 2위가 2위가. 70대 이상의 여성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예. 골다공증 관리에 시급한 고관절 골절 위험이 높은 70대 여성 두 분과 제가 오늘 함께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아이고, 예. 손을 나란히 잡고. 네. 어유, 두 분이. 안녕하세요. 골절이 되고서야 심각한 골다공증을 알게 된 70살 주소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거실에서 넘어져가지고 손목에 금이 갔던 장주연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아니, 근데 저 주소연님은 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그 골다공증을 알게 되셨다고요? 네, 제가 한 10년 전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다가 예, 예. 좀 어둡기도 하고 그래서 급히 내려가는 바람에 두 계단을 한꺼번에 밟았어요. 어머머머머.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급하셨구나. 앞으로 꼬꾸라졌는데 어머. 이 발등이 콱 하는데 이거 많이 다치겠다는 느낌이 탁 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발등에 골절이 됐다고 거기서 골다공증도 그렇게 심한 게 온 줄 몰랐는데 거기서 다 알게 됐죠. 근데 발등이 부러진 것도 사실 좀 충격인데 골다공증까지 심각하다니 2배로 놀라셨을 것 같은데. 큰일 났구나. 이거 치료도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몇 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구나.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선생님, 주소연님처럼 골다공증 모르고 살다가 골절로 오신 분들이 많은가요? 어떤가요? 많죠. 아주 많습니다. 76세대 여성분인데 그럼 저분이 어떻게 다쳤느냐. 길을 가다가 옆으로 살짝 넘어졌어요. 네. 넘어졌는데 일어서서 걸을 수가 없어요. 어머. 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넘어진 다음에야 수술을 받고 저희들이 골 밀도 검사를 해서 골다공증을 진단해 드리게 된 거죠. 아니 우리 저 장주연님도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골절된 적이 있으세요? 네. 그렇죠? 거실에서 넘어져가지고. 그 손목뼈가 네. 3군데나 금가 떨었어요, 여기. 어이구. 두 분 모두 이제 골절을 경험한 상황이거든요. 전 세계에 있는 국제 골다공증 재단이 있습니다. 통계상에 매년 한 890만 건 정도의 골다공증 사고가 발생합니다. 매년 890만? 네, 그렇습니다. 자, 질문 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몇 초마다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할까요? 아까 몇 명이랬지? 890만 명. 890만 네. 명에 365일. 자, 다 썼습니다요. 예, 자 9초 있고요. 15초, 10초, 8초, 25초. 25초. 예, 답은요? 3초입니다. 예? 진짜요? 네, 3초에 한 명씩 3초 한 명씩. 골절이 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심각하다. 우와. 믿으시지 않으실 겁니다. 전 세계 네. 누군가가 지금 골절 한 명. 근데 대부분의 골절이 발생했는데 본인도 모르고 지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아, 맞아. 예를 들어 드릴게요. 170이었는데 키가 166이 됐다. 아, 젊었을 때. 네네네네. 네, 젊었을 때 비해서. 네. 그분은 척추에 압박 골절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이 먹으면 키가 줄어들어.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지나간 것도 있을 예, 수 맞습니다. 있네요. 소리 없이 생긴 골절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주소님처럼 부르시고 나서야 골다공증을 알게 된 주소님의 뼈 상태는 어땠을까요? 마이너스 3.5. 이게 2017년도에 예. 주소윤님께서 병원에 가서 골밀도 검사를 했을 때 나타난 수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근데 수치를 모르겠거든요. 이건 심각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T 점수가 마이너스 2.5 이하이면 골다공증으로 진단을 합니다. 아, 지금 표에 나오네요, 예. 저렇게. 그런데 마이너스 1.0 이상이면 정상입니다. 네. 그 사이에 있는 공간은 골 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감소증. 주소연님처럼 마이너스 3.5 이런 스코어는 굉장히 심한 중증도의 골다공증입니다. 마이너스 3.0만 되어도 굉장히 심각한 수치인데 네. 마이너스 3.5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이는 지구상에서 없는 숫자일 가능성도 많아요. 이게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그 정도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2017년에 아까 말씀드릴 때 마이너스 3.5 진단 받으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러면 열심히 그 다음에 좀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럼요. 안 노력하면 죽을까 봐. 오, 그러셨겠어요.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예. 또 먹는 거에 그 짜지 않고 맵지 않고 아, 또 살도 빠지지 않고 거의 10,000보 이상을 흡입. 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하셨는데 어떤 건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잠깐만요. 진짜요? 지금 아니 근데 지금 말투가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네. 아니 근데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지도 않으셨는데요? 아닙니다. 내가 노력 안 했으면 8년간, 9년간 계속 0.1 나빠진 그 수는 오르고 더 나빠진 더 걸 좋아졌기 맞고 더 때문에 올랐으니까. 오. 뭐 좋아졌다고 말을 해야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여기 옆에 계신 장주연님께서는 손목에 뼈에 금 정도 간 거니까 네. 미세한 골절이니까 그나마 괜찮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 장주현님 겁니다. 예. 제가 장주현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첫 경험. 경험이요? 저 첫 경험은 예. 평생에 골밀도 검사를 처음 해보셨습니다. 검사를 어떻게 지금 이렇게 미루신 겁니까? 아니면 안 하신 거예요? 안 했어요, 그냥 무서워서. 사실 무서워서 못 좀-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좀 그리고 등한시하고 무시해버렸어요. 예, 그리고 예. 여태도 잘 살았는데. 내가 무슨 일이 있겠어? 이런 마음에 많이 막 공감들 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저희 제작진하고 생애 최초로 골다공증 검사를 받고 오셨다는데 저희가 따라가서 그 화면으로 한번 담았습니다. 예. 긴장 좀 하셨어요? 어떠셨어요? 병원 기분 나빠요, 괜히. 아, 그럴 수 있죠. 검사 받으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우리 어머니? 아유, 바보같이 살았구나. 아, 진즉 받아볼 걸. 난
나를 무시하고 사는 거야. 나를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야. 아유, 그럼 생애 최초로 골밀도 검사를 하신 장주현님의 생애 결과지가 되겠는데요. 생애 최초. 예. 예. 장주현님은 오른쪽 고관절의 T 점수는 마이너스 1.7이고요. 좌측은 마이너스 2.2가 되겠습니다. 골 다공증 전 단계인 골 감소증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77세라는 나이에 골 감소증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골 감소증에서 골 다공증으로 진행하는 속도가 나이, 네. 그다음에 골 감소증 정도, 네. 네. 그리고 현재 나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최근에 네네. 국내에서 연구를 장기간 해서 10몇 년간 네. 연속적으로 골 밀도를 검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네. 그게 5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6,385명을 대상으로 해마다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골 감소증은 13.2년이 걸리고요. 네. 예. 중등도 골 감소증은 5년. 어머니처럼 마이너스 2.5가 되는 이거는 심각한 골 감소증이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1년 6개월입니다. 뒤에 1년 골 6개월 감소증, 뒤에는 골다공증으로 골다공증 간다. 진단을 받는 거예요. 어머 빠르네 그러면 너무. 굉장히 심각한데. 그래서 실제로 제 환자 중에서 작년에는 골 감소증이 있는데 올해는 골 다공증으로 진단받은 분들이 꽤 많습니다. 대부분의 골 다공증 골절은 집안에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네. 한 번 다치고 나면 또 다른 부위가 골절이 생겨요. 어허. 손목 골절 이후에는 척추 골절이 제일 잘 와요. 선생님 척추골절 되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척추면 허리 다치면 못 서 있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척추 압박 골절은 마른 목골로 변해 있는 척추가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저게 압박 골절이 생긴 겁니다. 저렇게 변형이 되면 여성의 경우에는 키가 4cm 이상 저는 4cm 이상 줄어들어요. 네, 네. 진짜 그렇겠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네. 예예예. 자, 척추 압박 골절이 제가 하나 생겼어요. 네. 네. 자, 두 번째 척추 압박 골절이 생길 위험률은 몇 배가 될까요? 보통 이제 척추 압박 골절이 하나 생기고 치료가 되지 않으면 예. 네. 두 번째 골절은 3배가 되고 예. 세 번째 골절은 예. 9배 걸립니다. 왜? 와. 339야.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골절은 몇 배가 될까요? 81, 27 99, 예? 80배. 23배입니다. 23배.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척추 압박 골절은 1차 골절이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2차 골절은 산술 평균이 아니고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네요. 증가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허. 그래서 이제는 주소영 장주연님이 왜 뼈가 약해졌을까? 그래서 두 분의 뼈가 약해진 공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로? 저것 때문에? 어머. 에? 혈압약이요? 저도 먹는데 큰일 났네. 아니 두 분 모두 혈압약 드세요? 네네네네. 한 15년 넘었어요. 아, 그게 골다공증하고 연결이 되나요? 어머님도 몇 저도 년? 한 10. 한 10년 우와. 넘으셨다고요? 혈압약 부작용 중에 하나가 예. 뭐냐면 골밀도를 감소시킬 수가 있어요. 골밀도. 왜냐하면 혈압약 중에서 칼슘 차단제가 있는데 네.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칼슘 차단제가 칼슘을 잡아버리잖아요. 예.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골다공증이 심해지죠. 아. 혈압약을 먹기 시작할 때부터 골다공증에 염두에 두고 관리를 했으면 아마 골절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골다공증이 발생한 시기도 늦출 수가 있었겠죠. 야. 지금 안 그래도 뭐 혈압약 드시는 분들, TV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 그렇구나. 나도 그럼 이 골다공증 지금부터 관리해야겠다. 네. 맞아요. 이 생각을 하셔야겠네요. 그리고 완경기이신 분들은 진짜로 더더욱 그렇고 진짜.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 말고 또 있어요. 아, 또 있어요? 또요? 네. 혈압약 말고 또 있어요? 예. 숨은 지방. 숨은 지방? 지방. 선생님 제가 봤을 때 이 두 분은 이 숨은 지방기는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맞아. 뭐 두 분 다 검사를 해봤는데 네. 체중은 정상 체중입니다. 그런데 체지방량도 같이 측정해봤거든요. 네. 예, 예. 주소연님은 체지방이 33.3, 네. 높아요. 장주연님은 29.8로 네. 몸무게는 정상이지만 어머. 체지방은 좀 많았어요. 높네요. 예. 최근에 국내 연구진의 연구에 의하면 예.
정상 체중이더라도 체지방량이 높으면 골밀도가 악화되는 위험도가 4.8배가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예. 4.8배나. 네. 두 분처럼 정상 체중이어도 체지방이 많으면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몸무게보다 몸무게도 중요해요. 네, 예. 그렇지만 체지방량, 허리 둘레 관리를 신경 쓰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건 너무 좋은 정보네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우리 선생님? 주소연님의 뼈 건강을 해친 주범이 하나 있습니다. 아, 주범. 주범. 네. 멸치와 곰국. 아, 이거는 좀 잘못됐다. 아니, 멸치는 우리 칼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곰국도 뼈를 다친 사람들은 무조건 먹어야죠. 그렇지, 뼈를 확 어르신들은 과가지고. 저거 먹어야 뼈가 붙는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의 음식인데.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골다공증 환자는 멸치를 많이 먹어야 한다. O, 아, X. 자, 하나, 둘, 둘, 하면 셋. 들어볼까요? 자, 멸치 많이 이건 먹어야지. 오죠. 아, 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그렇죠. 무조건 먹어야죠. 선생님 정답 뭡니까? 정답 X입니다. 예? 진짜요? 네. 안 아니, 먹는 그동안. 것보다 무조건 먹는 게 좋잖아요. 멸치가 좋은데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X를 하느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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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거는 바로 나트륨 때문에 그래요. 맞아. 나트륨. 멸치를 짜게 먹으면 콩팥에서 나트륨을 빼내야 되는데 칼슘을 달고 나가지 않으면 칼슘이 빠져나가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멸치를 어느 정도 어떻게 먹을까요? 하루에 필요한 멸치는 한 10g 정도 여기 있습니다. 하루에 요 정도 드시면 좋지 않겠느냐. 곰국은 옛날부터 우리가 저 운동선수들도 많이 다치면 곰국 먹고 보양식으로. 뼈 건강에는 몸보신용이지, 곰국이 몸보신. 최고거든요. 네. 곰국을 자꾸 끓이다 보면 뼈에서 인이 자꾸 나와요. 네네네. 칼슘이 줄어듭니다. 아, 칼슘이 줄어들고 예. 인이 나와요. 그리고 그 인이 칼슘을 자꾸 잡아먹거든요. 아, 그래요? 그좀 몰랐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곰국은 뼈에 좋으라고 많이 주지만 예. 살은 찌는데 골다공증에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아, 진짜요? 아, 그럼 그래서 곰국도 좀 적당히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드셔야겠네요. 아, 알겠습니다. 오늘- 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장주현님의 특화된 문제가 되겠는데요. 어머, 임파선암이요? 왜 골절이 손목 골절이 생기고 골 감소증이 있고를 쭉 알아보다 보니까 예. 이게 과거에서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장주현님의 골 감소증의 원인 중에 하나가 임파선암 투병 경험이 있으시죠? 2018년도에 예. 수술 받았어요. 완치 받았어요, 이제는. 아하. 근데 그 과정이 길어요. 아, 일절 그럴 수 갖고는 안 돼요. 아니 근데 진짜 무서운 암을 이겨내셨는데 암과 골다공증 오늘 주제가 골다공증인가요? 관련이 네, 있습니까? 암 자체가 골다공증 위험을 높이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뼈를 약하게 만드는 암도 있긴 있어요. 네네. 그러면 바로 뼈에 작용하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그보다는 암을 극복하는 과정에 골다공증의 발생 위험이 굉장히 더 높습니다. 먼저 맞아요. 체력이 떨어지잖아요. 기력 저하가 되고 운동이 안 됩니다. 그렇죠. 운동 부족. 그리고 급격하게 근육이 소실되거든요. 그다음에 음식을 잘 못 먹고 예.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유로 골다공증 발생 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항암 치료하시다 보면 먹는 게 너무 힘들어서 계속 개어내시고 못 먹어서 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암 환자가 왜 죽는가? 못 먹어서 죽는다. 맞아요. 또 암 환자가 왜 죽는가? 돈 없으면 죽는다. 아하. 돈이 많이 있어갖고 먹고 싶은 건 자다가도 일어나서 먹어야 돼. 아하. 별로 안 좋은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예. 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꼭 하고 오늘 이 수업을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거 맞추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처음으로 파란색 나왔습니다. 이게 색깔이 다른 거네요. 12번, 예, 12번. 제가 이게 주소연님 검사 결과지인데 네. 아, 검사를 12번 하셨다 이건가요? 예, 2017년도부터 매년 골밀도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어머. 와. 10년 동안 12번을요. 다 같이 10년 동안 박수 12번. 드릴까요? 와, 야. 1년에 한 번 이상을 하셨네요. 네.
어떤 분은 생애 최초의 적경험을 하시는데 12분을 아니 진짜 그 매년 한 번도 안 빼놓고 검사를 이렇게 받으셨어요? 네. 그렇게 해야만이 그 어느 정도로 좋아졌는지 이게 확인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골다공증은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그렇구나. 해마다 골밀도 검사를 해서 나의 뼈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측정한 이 석가는 굉장히 우리를 건강하게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굉장히 잘하셨어요, 주소연님. 아유 진짜 대단하시네요, 진짜. 주소연님이 매년 검사 받으러 가실 때 첫 경험 하신 우리 장주연님도 같이 가시면 되겠네요. 그래, 이제 무조건. 매년. 두 분 약속하세요. 이제부터는 이제 네. 어허. 그러면 모시고 앞으로 가요. 쭉 건강하게 사실 네. 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예. 좋은 나라입니다. 이 골다공증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네네네.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입니다. 진짜요?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만 54세, 네. 만 60세, 예. 만 66세에 건강검진을 무료로 골밀도 검사를 해드립니다. 그래요? 나 몰랐네. 이런 나라 없어요. 아니 그럼 선생님 예. 남자는 안 해줘요? 해줍니다. 만 70세가 넘으면 예. 건강보험에서 그 건강보험으로 골밀도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의사가 임상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골밀도 검사를 네. 건강보험 안에서 해드립니다. 아하, 그런 거 있네요. 다행이네요. 예. 정말 오늘 그 유쾌하게 이렇게 저에게 수업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은. 두 분 이제 골절 경험하셨으니까 이 노년을 건강하게 지내시려면 음식 짜지 않게 드십시오. 그리고 무리한 운동 하지 마시고 적당한 운동을 하시고 골밀도 검사는 1년에 한 번씩 꼭 하셔서 내 상태에 맞는 그러한 그 설명을 들으시고 그다음에 전문의와 상의를 하셔서 건강 관리를 하시면 골다공증으로 인한 문제는 없어질 겁니다. 예.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용찬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아야 산다. 약사 이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우리가 전반전에 열심히 퀴즈를 맞췄잖아요. 네. 이제 후반전이 진짜입니다. 퀴즈를 많이 맞춘 분에게는 이걸 준다고 하는데요. 골다공증으로 텅 빈 뼈 건강을 돕는 땡땡땡. 과연 뭘지. 마지막까지 이거 집중해서 많이 맞춘 사람한테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단, 예. 틀린 분들에게는 틀리실 때마다 이 저승이가 쌓인다는 사실도 명심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알아야 산다 후반전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전신을 지탱해주고 또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 게 바로 뼈인데요. 뼈죠. 네. 이 뼈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뼈가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는 내가 받는 거 아닌가 그냥?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은 평소에 잠을 못 잔다거나 네. 예. 반복해서 뭐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죠? 뒷목이 아파요. 삭신이 쑤셔요. 삭신이 쑤시고. 머리카락이 빠져요. 그렇죠. 우리 뭐 다양한 신호를 나타나는데 우리 뼈도 반복적으로 이렇게 잦은 충격들이 있다라거나 예.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받게 되면요. 골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걸 우리는 스트레스 골절 또는 피로 골절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게 피로 스트레스 골절이구나. 골절이요? 네. 화면에 보이는 이 사진이요. 바로 피로 골절을 겪은 환자의 MRI 사진입니다. 어허. 금이 깔끔하게 간 게 아니고 네. 뭔가 자글자글 가 있네요. 반복해서 충격을 받고 힘을 받다 보면요. 이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면서 발 뒤꿈치나 정강이, 종아리, 또 발가락 뼈에 자주 나타나곤 합니다. 없나. 야. 문제는 이걸 방치했을 경우에 통증이 점점 만성으로 될 수가 있고요. 어느 날 그냥 툭 부딪히는 순간 정말 큰 골절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피로 골절 외에도 저희가 알아둬야 될 다른 골절들이 또 있을까요? 어떤가요? 네, 있습니다. 사실 골절은요, 모두가 좀 심각한 증상이지만 이 다음 중 가장 위험한 골절은 무엇일까요? 이거 어머나. 다 안 좋아 보이는데. 네. 자, 보겠습니다. 4번이 맞네, 역시. 찔려서 아프죠, 맞아요. 그렇지, 저거 날카롭잖아. 맞아. 찔리니까요.
4번 하신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많이 이렇게 부러졌으니까 예. 붙이는 위험해 보였어. 위험해 시간 보였어. 부러진 범위가 넓다. 네. 예. 정답은 몇 번인가요? 정답은요, 2번입니다. 네. 와장창 부러진 게 제일 안 좋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와, 사실 골절은 뼈가 이제 부서진 상태에 따라서 또 네. 원인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2번에서는요, 분쇄골절이라고 합니다. 분쇄골절은요, 골절이 생길 때 발생 부위에서 뼈가 3조각 이상으로 그 여러 조각 산산이 부서질 때 이 골절을 분쇄골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분쇄골절이 가장 위험한 골절이라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수수깡을 나눠드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지금 수수깡을 우리의 예. 뼈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다 함께 힘을 줘서 뼈를 톡 부러뜨려 볼게요. 잘 부러져. 그래요? 톡 부러지네요. 예. 아주 깔끔하게 부러졌습니다. 게다가. 다시 한번 맞춰볼까요? 깔끔하게 붙습니다. 딱 맞습니다. 네. 다시 뼈 조각을 맞췄을 때요. 그렇죠, 우리가 이게 큰 쉽죠. 무리가 없이 치료가 가능할 거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3조각 이상 이렇게 산산이 부서지는 분쇄골절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어머나. 몇 조각이야 저게? 그러니까요. 분쇄골절이 일어난 사진이고요. 조각들이 많네. 네, 오른쪽에 이제 맞추는 상황이에요. 제대로 깔끔하게 붙지 않는 게 보이시죠? 네네. 그러네요. 지금 저기 떠 있어요. 군데군데 막 비어 있고 그러는데요. 맞아요. 온전히 붓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더 위험한 거는 그런 작은 조각들이 이 전신을 돌아다닐 수 있다라는 거죠. 위험하다. 네. 이 조각난 뼈가 체내에서 돌아다니다가 자칫 신경을 건드린다거나 어머나. 혈관을 손상시킬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 신경 손상, 감염, 혈전 이런 다양한 합병증까지 불러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뼈에서 끝나는 게 아니네요, 진짜. 그렇죠. 돌아다닌다는 거 우리가 생각 못했네요. 2023년 질병관리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50세 이상의 여성 10명 중에 8명 이상, 그러니까 거의 9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을 앓고 있다고 밝혀졌어요. 이 같은 결과를 본다면요. 우리가 예. 50세가 넘어간 여성들이라면 이미 뼈에 대부분 비상이 걸렸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안 그래도 우리 여성분들은요, 중년이 되면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잖아요. 그것만 해도 서러운데, 근데 이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이 골다공증 위험까지 높아진다고 하면요. 일상이 좀 너무 불안하고 좀 무서우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뼈 건강을 더더욱 지키는 게 중요한데요. 네. 뼈 건강이 약해지면 빈혈이 생길 수 있다. OX 퀴즈입니다. 하나, 둘, 셋. 빈혈로 간다는 건 심한 거죠. 그죠? 야, 그 뼈랑은 상관없지. 솔직히. 영재 동생이랑 둘이 들은 거야? 남자들이라서 빈혈이 얼마나 큰 게 힘든지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뼈 건강하고 빈혈하고 뭐 상관이 있나라는 거죠. 이거는. 뼈가 약해질 정도면 빈혈도 오겠죠. 예. 정답은요? 네, 정답은요. O입니다. 아니, 이게 아니, 관련이 뼈랑 왜, 있다고요? 뼈랑. 네. 우리의 뼈는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근데 아하. 뼈 안쪽에는 빈 예. 공간이 있는데요. 네. 빈 공간. 이 공간에 굉장히 부드럽고 뭔가 스폰지 같은 조직이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익히 들어본 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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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수 네. 있죠, 맞아요. 네. 예. 이 골수는요, 백혈구, 적혈구, 또 혈소판과 같은 혈액세포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데 뼈 건강을 지키지 못했을 때 네. 골밀도가 낮아지면서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을 불러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뼈 안에 있는 골수 기능 역시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관련이 있네. 네. 근데 백혈구 기능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질 거고요. 적혈구가 제 기능을 못하면 빈혈이 올 수 있죠. 그렇죠. 또 혈소판이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응고 시스템 전체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뼈 건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걸 좀 알고 계셨던 우리 주소연님께서도 열심히 관리하셨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처음에 마이너스 3.5에서 마이너스 3.2로 별로 큰 차이를 이렇게 보이지 못하셨잖아요. 네. 대체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요, 주소연님의 뼈 건강 관련 반전 키워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전. 바로 저 언젠가부터 저 파란색은 좋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예요? 마이너스 1.7이요? 마이너스 3.5에서 3.2 만드는 것도 어렵게 만드셨는데 지금. 네.
마이너스 1.7로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 주소연님께서 처음에 골밀도 검사를 하셨을 때는 마이너스 3.5로 굉장히 심각한 중증 골다공증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후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어머? 마이너스 1.7 초기 골 감소증 수치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이 수치까지 좋아지셨다라는 거죠. 좋아지셨었어요? 네. 그러다가 다시 마이너스 3.2로 또 중증 골다공증으로 나빠지신 겁니다. 어머, 왜 그러... 왜? 아, 관리 안 하셨나 그러면 중간에? 네, 관리 좀 소홀했죠. 아, 와, 대박.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 네. 3.5에서 1.7까지 높아진 거면은 그 당시에 관리했던 그 비법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거를 알아보면 그렇지. 그거를 알면은 그거를 많은 알면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는 거죠. 계속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이 정도 높아지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주소연님께서 나빠진 골 수치를 높일 수 있었던 이유는요. 네. 네. 바로 오늘 퀴즈 1등이 가져가실 수 있는 땡땡땡입니다. 요게 야, 그거 궁금하다. 야, 땡땡땡. 이거는 진짜 중요하다. 딱 세 글자인데 이거 뭐지? 공개할까요? 마이너스 1.7까지 좋아졌던 이유는요. 네. 바로 MVP. 네, 그 땡땡땡은 MVP? 바로 MVP입니다. MVP 되게 유명한데. MVP. 그런데 저는 수치가 그렇게 좋아지는 줄 몰랐어요. 마이너스 3.5에서 마이너스 1.7까지 올라갔어요. 네. 올라갔는데 어떻게 마이너스 3.2로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왜 낮아졌을까요, 어머니? MVP를 복용을 끊었어요. 그랬더니 확 떨어지는 거예요. 좋아졌다고 이제는 치료를 너무 많이 안 해도 되겠다고 좋아져서 안 네. 먹어도 된다고 네, 해서 해서 끊었더니 끊었는데 바로 네, 나빠지신 바로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우와. 네, MVP는요, 우리 60대 이후라면 꼭 챙겨야 하는 뼈를 채워주는 단백질입니다. 우유를 데우면 위에 하얀 막이 생겨요. 네. 그걸 예, 예. 유청이라고 하는 맞아. 단백질인데요. 유청. 예. 이 유청에는 뼈 저것도 건강에 고소해. 좋은 생리활성 물질이 아주 소량 들어 있습니다. 그 물질을 우유에서 유래한 단백질이다 해서 밀크 베이직 프로테인이라고 하고요. 이 약자가 바로 MVP입니다. 밀크 베이직 프로테인. 네. 오. 이 MVP는 일본, 또 미국,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으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네. 우유에서 추출한 뼈 건강 기능성이 있는 생리활성 물질로서 뼈 건강의 핵심인 뼈의 재생을 강화시켜줍니다. 그러면 선생님 사실 MVP 대신에 우유를 딱 먹어도 되잖아요. 맞아. 우유를 마시는 것도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MVP는 우유 속에 아주 소량만 들어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식약처의 MVP 1일 섭취 권장량은 40mg입니다. 그렇다면 하루 MVP 권장량을 채우기 위해서 200ml 우유 몇 잔을 마셔야 할까요? 보기가 50잔, 80잔, 100잔, 130잔. 야. 자, 다 썼습니다. 볼까요? 그렇지. 그렇죠. 3번, 4번이 맞네요. 좋은 성분은 조금밖에 안 들었다니까 많은 걸 써야지. 아하, 그렇군요. 네, 정답은요. 4번 우와. 네, 130잔입니다. 130잔에 하루 권장량인데 130잔을 먹어야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유를 못 채우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약을 그러니까 먹어요. MVP가 네. 나왔죠. MVP가 진짜. 야. MVP는 우유 속에 단 0.005%로 아주 소량 들어가 있는 골드빛 성분입니다. 그래서 식약처의 MVP 1일 권장 섭취량이 40mg을 채우려면요. 200ml 우유를 기준으로 했을 때 무려 130잔을 마셔야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그 MVP가 60대 이후에 꼭 챙겨야 하는 그 단백질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왜 60대 이상은 꼭 챙겨야 되는 겁니까? 뼈 속에 있는 두 가지 세포의 균형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무너지기 때문인데요. 근데 문제는 60세가 넘어가면 50세와 비교했을 때도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의 활동은 느려지고요.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힘만 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뼈를 한쪽에서 계속 파괴를 하는데 다른 쪽에서 만들어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 내리는 거죠. 안 되죠. 뼈가 안 구멍이 채워져서 뽕뽕뽕뽕. 구멍이 생기고. 네.
실제로 60세가 넘어가면요, 50세에 비해서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가 2배로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하. 근데 특히나 여성은 중년이 되면 완경을 경험하잖아요. 네. 그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여성 호르몬이 파골세포를 꽉 잡아서 이 파골세포가 활동을 잘 못하게 조금 눌러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럼 고마운 역할을 하네요. 맞아요. 근데 완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또 떨어지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 힘이 약해지면서 상대적으로 파골세포의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됩니다. 네, 왼쪽 사진은요, 42세 여성, 또 오른쪽 사진은 74세 여성의 뼈에서 파골세포가 만든 구멍을 현미경으로 확대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어머. 구멍이 더 크고 구멍이 숭숭숭 또 생겼네. 많아진 모습이 보이시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만큼 구멍이 크면 그만큼 뼈가 약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잘 어머. 부러지는 거고. 그렇지. 맞아요. 충격에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예. 여기서 MVP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능력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증가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야. 파골세포를 넣은 동물의 뼈를 현미경으로 확대한 사진인데요. 뼈에 파골세포를 넣은 상태로 그냥 그대로 두고 사진을 찍었어요. 네. 파골세포 때문에 뼈에 구멍이 많이 생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이 뼈에 MVP를 0.1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 굉장히 소량을 투여해 봤는데요. 네. 파골세포가 만든 구멍의 크기와 수가 줄어든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10배 많은 MVP를 투여했습니다. 네네. 그랬더니 뼈의 구멍 크기와 수가 더 줄어들었고요. 이전보다 100배 더 많은 MVP를 투여했을 때는 아예 구멍이 잘 안 보여요. 점처럼 작아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딱 차 보인다. 실제로 MVP를 섭취한 그룹과 그렇구나. 또 섭취하지 않은 그룹의 파골세포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 결과 이제 MVP 섭취군의 파골세포 수가 약 90%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진짜요? 90%? 저렇게까지요? 호호호. 이야. MVP의 능력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소개를 해드릴 텐데 MVP를 섭취한 그룹은요. 대조군에 비해서 조골세포 활성도가 무려 145%나 증가했다고 와우. 합니다. 우와. 와. 145%. 엄청나네 진짜. 이야. 90% 낮춰주고 이거는 145% 올려주고. 네. 와 대박이다. 여자들은 진짜 저거 꼭 챙겨 먹어야 되겠어요. 골절의 위험은 중년이 되면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50세 이후 골절 위험은 10년마다 2배가량 증가한다? OX 퀴즈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들어보겠습니다. 아, 이게 예. 만장일치가 이렇게 또 나와버리네요. 오. 아하. 자 정답은요? 정답은 야. O입니다. 아하. 그렇죠, 근데 그렇죠. 2배씩이나. 와. 야 근데 네. 2배면 엄청난 거거든요. 엄청나죠. 노르웨이 70대 노인 남성 59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있었어요. 네. 이게 50대 골밀도가 마이너스 1로 정상이었던 사람은요. 85세가 됐을 때도 골절 위험이 적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골밀도가 마이너스 2.5 혹은 마이너스 3.5인 사람은 골절 위험이 가파르게 상승했다고요. 확 올라가네요. 네. 심지어 골밀도가 마이너스 3.5인 사람의 경우에는요. 50대 때 골절 위험이 5%였다면 80대에는 20%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아우, 4배 지금 구나, 4배가량 그 위험이 증가한 그러네요. 거죠. 이 연구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건요. 바로 골밀도가 낮을수록 골절 위험이 나이 들 때 가파르게 상승한다라는 거죠. 네. 골밀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 골밀도 지킬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골밀도를 지켜서 골절 위험을 막는 방법은요. 바로 MVP를 챙기시는 겁니다. 아. 딱 공부해놓고. MVP가 이제 골밀도까지 높여준다 이거죠. 골밀도도 그러니까. 높여준다고. 어. 실제로 건강한 여성을 대상으로요. MVP를 매일 40mg씩 6개월간 섭취하도록 했는데요. 네. 그 결과 골밀도가 무려 12배가량 증가했음을 오호. 발견했답니다. 와. 12배요? 네. 장난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골다공증과 골감소증을 겪는 사람은 물론이고요. 건강한 사람도 이 MVP로 골밀도를 관리해준다면 골절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어. 대단하다. 골 강도에 있어서도 MVP가 큰 역할을 하는데요. 실제로 65세에서 86세 여성에게 12개월간 MVP를 섭취하게 했더니 네. 골 강도가 증가한 걸 확인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야, 너무 놀랍다. 아니 골밀도에 골 강도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열심히 챙기던 MVP 섭취를 왜 끊었는지 더 후회가 되는 것 같아요. 돈 아끼느라고. 돈 아끼느라고. 돈 아끼지 마, 그러니까. 돈 아끼지 마. 지금 오늘 오신 두 분 모두 고관절 골밀도가 낮아져서 고관절 골절 위험 역시 높아진 상태인데요. 고관절 골절의 재골절 위험은 몇 %일까요? 1번 30%, 2번 50%. 전부 다 이제 1번 쓰셨는데, 장주연님만. 장주연 우리 어머님만 예, 2번. 위험하잖아요.50%를. 예. 위험한 거니까. 정답은요? 2번 50%입니다. 오, 50%야. 저렇게 재발 위험이 높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2021년 국제골다공증재단에서는요, 고관절 골절의 재골절 위험이 50%라고 밝혔는데요. 네. 고관절 골절이 정말 위험한 이유는요, 2차 골절이 발생한 사람의 사망률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아진다는 데 있습니다. 고관절 골절 1년 이내 사망률은 15%고요. 2년 이내 사망률은 25%, 5년 이내 사망률은요, 무려 45%입니다. 만약 수술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1년 이내 사망률은 50%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이게 너무 무섭잖아요. 이거 뭐 웬만한 암 사망률보다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진짜 그러네요. 사망률이 네. 진짜 높네, 생각보다. 근데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무서운 고관절 골절보다도요, 더 위험한 골절이 또 있는데요. 또 있어. 또 있어요? 그게 바로 척추골절이에요. 척추골절. 진짜. 와, 이거는 진짜 바로 알아야겠다, 우리가 그래, 진짜. 이거 척추골절 시 사망률은 몇 배가 증가할까요? 자, 10배 있고요. 2배, 네. 3배 있는데요. 이거는 뭐 주관식에서 힘들거든요, 사실. 정답이 있습니다. 잠깐만, 설마 난가? 난 거 같아. 자, 뭐 좀 좋아. 과연 정답은요? 8배입니다. 8배. 8배 누가 맞추신 거예요? 맞추셨네. 아이고. 너무 좋아하신다. 이거 웃긴 웃었지만 우리가 8배면 너무 높다. 너무 높아요, 생각보다. 와우. 이렇게 8배는 골절이 생겼을 때 이게 우리가 사망률까지 생각할 정도로 참나. 골절이 위험한 이유는요. 예. 바로 체내 염증 수치를 급격히 높이기 때문입니다. 저거 뭐야? 2배 이상 높네요. 골절 염증이 위험한 이유는 이 염증 물질이 또 파골세포를 늘리고 조골세포를 억제시켜서 아이고. 골절 후에 재골절의 위험을 높아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싶어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그 MBP가 몸 안에 염증 수치도 줄여주나요, 설마? 네, 도움이 됩니다. 이야. 실제로 염증을 유발한 쥐에게 MBP를 투여한 결과 염증 수치가 낮아진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만병통치약이네. 그러니까요. 다 좋잖아. 골다공증이 있을 때 따라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예. 모두가 피하고 싶은 질환 1위를 또 우리 골다공증이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저거 아니에요, 저거 치매? 치매입니까? 맞습니다. 치매? 네. 65세 이상 미국 여성 8,823명을 대상으로 6년 동안 연구를 진행한 결과가 있어요. 예. 골다공증으로 척추골절을 앓고 있을 경우에는 인지 능력이 낮아져서 치매 위험이 높아졌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야. 그렇구나.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네. 골다공증도 무섭고 골절도 무섭고 그냥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무서워지는. 실제로 이제 바깥 활동이 더 위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낙상 사고가 발생하는 장소 1위는요. 네. 70% 이상이 집이고요. 그 중에서도 침실과 방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어머니, 근데 아까 그 인사하실 때 네. 거실에서 넘어지셔서 손목 부러지셨다고요? 화장실에서 갔다 나오는데 양말에 물이 묻은 거야. 예. 근데 몇 발짝도 안 걸었어. 하나, 둘, 걷다가 찡 미끄러진 거야. 아. 그런데 엉덩이를 안 다치려고 손으로 딱 땅을 잡은 짚었구나. 거야. 어머, 어머, 그랬더니 어머. 여기서 오는 그 통증이 어머. 엄청 무거워. 아이고. 아주 그냥 무거운 게 아니라 엄청 무겁게 올라와서 아 이거 크게 다쳤구나. 그래. 아니, 뼈 부러지면 그래요. 아 이거 맞아요. 큰일 났다. 아이고. 그러니까 결국에 중요한 건 뭐 밖에 있냐, 뭐 안에 있냐, 뭐 그런 게 아니라 어떠한 충격에도 좀 내 뼈가 튼튼하게 버틸 수 있게 내 뼈 건강을 지키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 뼈 건강을 좀 지켜야겠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자, 선생님, 저 MVP를 섭취할 때 그리고 또 선택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MVP 하루 섭취 권장량은 40mg입니다. 권장량을 준수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우유 알레르기가 있으시거나 또 임산부, 수유부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식약처에서 그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인지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저 덕분에 오늘도 많이 배웠고요. 자, 끝으로 퀴즈 우승자 발표해 주시죠. 주소연님, 장주연님 두 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뼈 건강 지킬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려주신 이승희 약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알아야 산다. 다음 주에도 저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알아야 산다. 고맙습니다. 살지 정말. 하나. 제가 바라했어